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율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로서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듯이 법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받고 있지 못한다고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여금 청구 소송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소송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후 이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대여금과 같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 채무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청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이 지급명령 신청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하여 예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제 집행 또한 일반인들에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강제 집행만 변호사나 또는 채권 출신 업체에 의뢰한다면 전체 소송을 맡기는 것보단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운율을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께서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또는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만은 이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형사고소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여금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제목은 사기죄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사기죄란 바로 상대방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는 죄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에 관련하여 가장 큰 대표적인 거짓말은 바로 신용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몇 달 후에 적금이 만기되는데 그 적금이 만기되면 돈을 갚겠다. 또는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바로 받겠다. 또는 내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갚겠다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말이 존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거짓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적금이나 혹은 땅 돌려받을 돈이 없어야 이 거짓말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로는 사용 목적 편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어느 곳에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한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을 받아 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흥비나 또는 도박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어떤 재산이 있으니 금방 갚겠다는 이 신용에 대한 거짓말보다 이렇게 사용 목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사기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잘 작성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는 이런 차용증을 남기거나 또는 어떤 목적이나 이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전화통화나 문자 또는 SNS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증거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 시기에는 직접 만나서 차용증에 돈을 어디에 쓸 것이며 언제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민사적, 형사적 방법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지금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재 지금 내 상황에서 돈을 가장 잘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